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문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중국은 한국 문화를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동북공정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김치, 한복, 판소리, 아리랑, 삼계탕 등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억지 주장이 글로벌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또 하나 이상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종목인 스키가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황당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학자들은 스키가 1만 년 전 신장 인근 지역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키는 북유럽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인데요. 북유럽 나라들은 전통적인 스키 강국이기도 합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매번 메달을 휩쓸고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도 스키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올림픽을 이용해 스키가 1만 년 전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확대하고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신장을 스키의 기원이자 미래로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스키가 유래됐다고 주장하는 신장 지역은 중국 지도부가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지역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장 출신 스키 선수 다니거 이라무장이 성화봉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외신들은 위구르족 인권 논란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당시 중국 신화통신은 인간 스키의 기원에서 올림픽 중앙 무대까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억지 주장 근거는 신장 알타이 지역 해발 2987m에서 발견된 암각화인데요. 해당 암각화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댄 고대 실크로이드인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스키로 보이는 판자 위에 서 있는 사람 10명, 야크와 무스로 보이는 동물 2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암각화 등을 근거로 스키 선수 출신인 산 자오젠 등이 자국 연구를 통해 중국 기원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기관과 관련된 고고학자들은 이 암각화가 1만 년 전에 그려졌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에 신장 암각화를 조사한 중국 고고학자들은 그림 연대를 기원전 4000년에서 5250년경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어 스키 기원에 대한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없지만 약 5000년 전에 스칸디나비아 북부, 러시아, 신장 북부 등 한 지역에서 시작된 후 빠르게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장에 5000년을 더해 1만 년 전에 그려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장의 암각화보다 스키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묘사된 암각화도 발견됐었습니다. 핀란드 동쪽 적경 지역인 러시아의 잘라부르가에서 약 5000년 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화에는 손에 스키 장대를 들고 스키를 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키를 입은 채 태어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인 노르웨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알타에서도 스키를 타며 사냥하는 모습이 새겨진 암각화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억지 주장은 최근 베이징 올림픽 스키 여자 모글 종목에서 호주의 자카라 앤소니가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자카라 앤소니는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인 이번 대회 결선 모든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카라 앤소니는 독보적으로 어려운 동작을 해내며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결국 83.09점을 획득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자카라 앤소니는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스키 모글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선수가 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앤소니의 금메달은 호주 동계올림픽 역사상 6번째 금메달이며 2010년 이후 호주의 첫 금메달인데요. 이렇게 호주의 선수가 스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자 중국은 굉장히 분통해하며 스키가 본인들 것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원이 본인들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호주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 함정이 호주 공군기를 향해 느닷없이 레이저빔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17일 중국 해군 함정 한 척이 호주 공군의 대잠 초계기를 향해 레이저빔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성명에서 자국 공군의 대잠 초계기가 호주 북부공항에 활주로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안전위협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면서 비전문적이고 불완전한 군사행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함정의 위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호주의 대잠 초계기가 중국 해상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호주 공항의 활주로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는데 중국 함정이 호주 인근 해안까지 와서 레이저빔을 발사한 것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시 레이저를 발사한 남해함대 소속의 미사일 구축함이
강습 상륙함과 함께 호주 북부의 아라프레아와 토레스 해협을 거쳐 퀸즐랜드주 인근 산호해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저빔은 직접적인 공격 행위는 아니지만 비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조종사가 실명을 할 위험도 있고 이에 따라 항공기가 추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특히 호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도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호주 조종사를 향해 중국 해상 민병대의 선박이 출동해 연속해서 레이저빔을 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진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와 중국은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교역을 기반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호주가 안보상을 이유로 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호주가 2020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면서 코로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청한 이후 양국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등 무역 보복에 맞서 호주는 미국이 주도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몇 년 새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양국 간 정치 경제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이를 위협하는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호주가 미국 쪽으로 확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맞서 중국은 호주의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최대 소비처였던 호주산 와인과 랍스터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막강한 구매력을 무기로 호주에 가했던 고강도 경제 제재가 실제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기술대학의 호주 중국 관계연구소는 중국의 호주 상품 수입 금지 효과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치로 인한 손실이 전체 수출의 10% 미만이었다며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와인과 일부 목재 수출에서만 큰 피해가 나타났을 뿐 석탄, 구리, 면화, 대부분의 목재, 소고기, 구리 광석 등은 수출 대체제를 확보해 중국의 호주산 수입 금지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호주에 의존했던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난처해졌습니다. 중국 내 전력 생산의 60%를 차지하며 전체 수요의 절반가량을 호주에서 들여왔던 석탄은 호주산 수입 금지 직후인 2배 수준으로 가격이 급등하며 대란을 겪었고 심지어 지난 겨울엔 중국에 심각한 전력난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 뒤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물량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제 보복을 가하려던 중국이 오히려 호주에서 보크사이트와 석탄, 철광석 등 필수 원자재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금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던 중국의 원자재 가격 급등은 최대 부담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대신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었는데 지난달 인도네시아도 석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한 번 더 급등하며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 석탄 소비국이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중국에는 최대 공급처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발전소의 석탄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석탄 생산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라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로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당국의 어리석은 자충수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호주는 서둘러 새 법안을 제정해 주 정부와 중국의 1대1로 사업 MOU를 취소했고 중국 군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에 99년간 임대하기로 돼 있던 호주 북쪽의 다인 항구와 관련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호주는 중국과 민감한 관계인 대만과는 최근 통상장관회담을 열면서 가까워지고 있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약 6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한 호주는 오커스의 탄생을 전 세계에 공표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또 어떤 자충수와 억지 주장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